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전략 후강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먼저 PMG닷컴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다우지수만 나오는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장중 계속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 상승 전환했죠. 나스닥 지수도 1% 넘는 전략 후강에 아주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여기 뉴스 나오지만 미국 주식이 가파르게 반등을 한 이유는 국제 유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주로 이제 감소하면서 기술주와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반등을 좀 보여줬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특히 어제 우리 시장 정말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같은 간에 이 미국 증시의 반등이 또 국내 증시 어제 급락했던 국내 증시로 하여금 되돌림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일단 비트코인은 68,984달러네요. 2.78% 올랐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1.38이죠. 네, 1.38. 네, 1.38% 올랐고 모양새는 이러합니다. 다우지수 0.5%. 일단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현재 NDF에서는 1,464원대로 20원 정도 내렸습니다.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현 선물을 매도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내렸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그치면서 순매수가 좀 이어질지 체크하시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93% 상승했죠. 오랜만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이런 모습이네요. 최근 20일 지금 빨간색 선이 50일 이동평선이거든요. 50일선을 깨뜨렸다가 오늘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공포지수인 VIX 변동성 지수는 15.44% 급등했습니다. 급락이죠. 급락. 이것도 좀 보시죠.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트레이딩 이카노믹스닷컴에서 WTI 원유 선물 4% 가까이 이제 급락한 이유죠. 배럴당 87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G7 재무장관들이 비축유 방출하겠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좀 나왔죠.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제 유가 상승은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을 좀 저지해야 되는 트럼프 행정부 왜 그렇겠습니까? 국내 물가 오르니까요. 이란 전쟁의 장기화는 최대한 피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란 전쟁을 좀 빠르게 좀 마무리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한번 챗 GPT를 통해서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이제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되면서 급락을 했죠. 트리거, 전쟁, 유가, 환율, 외국인의 선물 프로그램, 강제 청산, 특히 이제 신용잔고가 33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신용 물량, 반대 물량이 계속 출회되고 장중, 증거금 부족, 여기에다가 거래소 전산 장애 발생 이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어지러운 하루였었습니다. 자, 먼저 1차 트리거는 이제 이란 전쟁 리스크의 프리미엄 급등, 국제유가 WTI 선물이 일단 어제 원유 선물 ETN 이런 거 상한가 잡고 막 그랬죠.
네, 국제유가 이제 100달러를 상회하면서 100달러를 상회했는데, 자, 여기 잠깐 볼게요. 국제유가. 일단 원유 선물은 배럴당 83달러네요. 브렌트유가 87달러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100달러까지 어제 넘어섰었죠, 이게. 자,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오늘 이런 모습입니다. 100달러까지 넘어섰던 게 이제 장대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음봉이. 요게 좀 보게 되면 거의 뭐 이 100달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시점까지 올랐던 게 기억이 나죠. 여하튼간에 이런 이유로 이제 글로벌 위험자산 동반 리스크 오프. 네, 글로벌 언론의 공통 프레임은 전쟁 장기화 확전 가능성, 호르무즈 변수 포함해서 원유의 공급 차질 우려. 이게 이제 유가 급등을 이끌었고 인플레이션 최저화, 금리 상승 압력. 그래서 주식 신흥국 주식 그다음에 이제 뭐 이머징 마켓 동반 디레버리징이 발생한 거죠.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물리적 차단, 통행 방해가 현실화되면 가격이 단기에 과잉 반응하기 쉬운 병목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게 리스크 오프 현상이었고요. 네, 2차 증폭은 뭐였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죠. 원화 약세.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손익, 해지 비용 악화되면서 외국인 주도의 매도가 거세졌습니다. 원화가 1,500원, 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근처까지 오르면서 원화 약세가 이제 가속화 됐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리스크, 해지 비용, 한국 위험자산의 익스포저 축소면서 이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당연히 외국인 비중이 높은 대형주와 선물,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증을 집중적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순매도 종목군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요. 어제자 한번 봅니다. 자,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조 4천억, SK하이닉스 1조 2천억 팔아쳤네요.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죠. 뭐 순매수는 뭐 있는 거 볼까요? 순매수는 네이버, SK스퀘어, 셀트리온, 조선주 좀 껴있죠. HD, 현대중공업. 어제 조선주 올랐습니다. 네, 기관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자, 우선주, 한미반도체 등을 순매수했네요. 자, 본 김에 코시닥까지 보겠습니다. 코시닥 어제 순매수는 펩트론, 바이오는 상당히 선방했어요. 어제 펩트론, 알테오젠, HLB, 보로노이 선방했죠. 그 다음에 기관 알지노믹스는 이제 플러스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 이제 mRNA 관련주들, 네. 올릭스, 알지노믹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선방했죠. BHI, 리노공업, ST팜 어제 선방했던 종목군들 기간 순매수 종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매도하니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되고 지수가 급락이 가속화됐다. 그래서 이제 서킷 브레이크까지 발동이 좀 되었죠.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지수 핵심 대형주가 이제 급락이 나오니까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뭐 시가총액 시총 상위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들 종목 현대차까지 이게 뭐 전체 시가총액의 40% 가까이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 세 종목이 밀려버리게 되면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코스닥은 오늘 일정 볼게요. 네, 코스닥은 오늘 일정상 먼저 봅니다. 이거 볼게요. 항상 본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니라 투자 의사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돼야 됩니다. 쭉 보시죠. 항상 저는 급락했을 때 이 존 템플턴 경에 이 말을 항상 되새깁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니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오히려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봐라.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다. 어제 피가 낭자했죠.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정 보게 되면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됩니다. 네, 타임 코스닥 액티브 ETF, 네,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장 코스닥을 좀 강하게 끌어올린 네, 이유였죠. 자, 그리고 대만 TSMC 2월 매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내일 새벽에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3월 11일 네, 수요일 날은 인터배터리 2016 네, 전고체와 로봇시주가 좀 그리고 이제 이날 밤에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앞두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월 12일 네, 이날도 이제 수급상 중요한 날입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길입니다. 동시만길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있죠. 3, 6, 9, 12. 네, 그 다음에 이제 3월 13일 날 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네, 연준의 금리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가 이번 주 2개 발표가 되죠. 네,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그 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 꼭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넘어가 보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네, 매일 아침 시황 그 다음에 이게 챗GPT나 네, 클라우드나 제미나이를 통해서 시장 분석하니까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4차 증폭 이유는 이제 개인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신용 레버리지 포지션에 마진콜 반대 매매가 이제 발생했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공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코스닥은 개인 비중, 변동성, 신용 미수, 레버리지 ETF나 ETN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하락 초기에 손절이 늦어지면 강제 청산이 한 번에 나오는 구조였다라고 지금 여기서 분석하네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줄어드는 순간에도 낙폭이 줄지 않는다가 가능해진다. 매도 주체가 자발적 매도, 강제 매도, 리밸런싱, 마진콜, 반대 매매로 바뀌면 매도 압력은 수급 표명과 다르게 지속될 수 있다. 네, 끝으로 네, 트럼프의 발언, 네, 시장에 미치는 방향, 전쟁의 끝 확전에 대한 시그널이 곧바로 유가 환율 주식의 변동성을 흔들었다는 얘기죠. 계속 지금 이 트럼프도 유가 상승 불편합니다만은 뭐 4주도 안 걸린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끝난다. 그런 게 이제 계속 좀 달라지죠. 네, 달라지고 있죠. 전쟁은 이 세계 역사상, 세계사상 보게 되면 결국은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선량한 백성들만 항상 피해를 봤죠. 도탄에 빠진 백성이란 표현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도탄이 뭡니까? 네. 부엌에 불쏘시개 검게 그을린 네. 숯검댕이 같은 거잖아요. 그걸 바르고 오랑캐 애들한테 안 잡혀가려고 그걸 온몸에 바르고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여튼간에 빨리 정치적으로 해결이 잘 되고 빠른 종식 그다음에 인간의 생명 존엄성 잘 유지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네, 반등한 이유죠. G7 비축류 방출 고려 뉴스로 상승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가, 인플레이션 완충할 수 있다는 네, 그 논리죠. 딱 이 세 가지 논리입니다. 유가가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공포가 완화되고 기술주가 밸류션 다시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올랐죠. 테크와 빅테크와 반도체. 그 다음에 전쟁 공급 차질의 최악 시나리오가 낮아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에 흡수가 됐다는 내용. 네, 비축류 방출로 큰 폭 하락 뒤에 이제 쇼커버 델타 해치 대감기가 나오기 쉬었다. 미국의 반도체가 특히 좀 강했던 이유는 유가 하락,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미 국채 금리 상승세가 멈춤 완화, 고 PR 섹터가 가장 먼저 튀었다. 그게 반도체였다. AI 사이클. 이 전쟁 때문에 지금 AI 그 사이클 이게 이제 딱 그러지 않습니까? 가려지는 거죠. 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볼까요? 네, 유가, 원달러, 외국인 선물 이 세 가지가 변수인데요. 네, 시나리오 첫 번째 보는 리스크 온 네,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일단 오늘 뭐 요런 쪽으로 좀 진행이 좀 되겠죠. 네,
WTI나 브렌트유가 이제 추가 하락 안정을 찾으면서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NDF에서 봤지 않습니까? 1460원대까지 1464원대까지 지금 내렸죠. 네, 이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반도체 강세 유지에 따라서 국내 영향은 외국인 선물 매도 강도가 좀 둔화되고 뭐 중립 혹은 이제 부분 순매수로 바뀌어도 네,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수로 뒤집히면서 대형주 중심의 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오겠죠 오늘. 네, 급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지수는 이제 코스피가 더 빠르게 좀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코스닥은 급락 후 기술적 반등이 붙대 종목 편차가 좀 크게 작용한다. 어제 시장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는 이제 조선주, 네, 조선주는 네, 수주 기대감이었죠. 네, 수주 기대감에 그래서 셌어요 어제. 상사나 조선 기자재는 셌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9% 올랐고 대한조선 3%, 현대중공업도 올랐죠. 네, 실적 기대감과 조선 기자재 수주 모멘텀 부각됐죠. 특히 대형 조선주, 정유방산, 현대중공업이나 뭐 SO일. 그러니까 어제 이제 상승한 종목은 오늘 장에서 좀 소외받겠죠. 코스닥은 이제 제약바이오, 어제 펩트론이 9% 가까이 올랐고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 가치가 부각되면서 이제 크게 올랐죠. ST팜 뭐 등등 뭐 이런 게 좀 올랐고 원전 및 AI 전력 인프라도 선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BHI는 이제 올랐고 원전 관련주도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대규모 물량 출회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였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 반대 흐름이 나오겠죠. 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수 반등의 엔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분석하고 있네요. 조방원 전쟁 풀림이 남아 있어도 실적 수주. 그러니까 실적과 수주 기대감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이쪽은요.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이제 또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네, 환율이 좀 안정장에는 수급상 좀 수급으로 좀 돌아오기 쉽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네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여전히 변동성 장세. 제가 이제 시나리오 별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좀 짜줍니다. 이게 여러분들 엄청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일단 오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보는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동성 장세는 우리가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유가는 내려오지만 전쟁 뉴스가 계속 튀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 출렁이며 외국인 선물 뭐 이렇게 뭐 선물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반등처럼 보이다가도 다시 또 좀 주춤하는 그런 장이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케이스도 좀 체크해 보시고 뭐 세 번째 뭐 당장 세 번째는 오늘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은 네, 이런 케이스도 좀 체크를 해 보시라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여전히 뭐 시장 여러분들 어제 아주 힘들었던 하루였습니다만 네, 항상 급락 뒤에 또 새로운 그리고 오늘 미국이 급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좀 분위기를 네, 긍정적으로 좀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네,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어려움을 네, 이겨내주는 네,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 모닝 브리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